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2시경부터 지금 계속 연이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2시경부터 지금만 해도 코스피의 상승폭이 꽤나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급등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260선 위까지 뚫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무려 1.42%, 어제장보다도 내린 만큼 그대로 더 많이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한 폐렴 공포가 국내 증시를 넘어서서 지금 미국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국내 증시 달릴 부분을 확실하게 달려주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또 상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시 보기 채널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거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소개해달라고 옆에서 기침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침을 하셨으니까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월 8일 날 이란하고 미국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호르무즈 해역 때문에 유가 급등한다고 또 했는데요. 오늘 어제 또 중국 그 우한이요. 우한시. 우한시 그 폐렴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시고 또 뭐 뉴스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3% 되면은 뭐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강세장에서 강해야 됩니다. 강세장 아니면 돈 못 법니다. 바이앤홀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건데 만약에 하루 이틀 주도주 섹터에 조정시 매수하시면 아니면 일주일 분명히 플러스가 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강세장에서는 주도주 섹터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크지 않다. 그래서 고점을 잡는 게 아니고 바이앤홀드입니다. 예, 그걸 분명히 아셔가지고 가는 장에서 수익 못 나면은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고 굵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가는 장에서는 바이앤홀드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나 덧붙여 주실 이야기 이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시장은 이제 어제 악재를 좀 딛고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줬고요. 어제는 우한 폐렴 관련된 부분이 악재를 좀 받아들였고 오늘은 사실 저희가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기업 비중이 이제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또 이제 시장 좀 견인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경계성 매물은 출회되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갑니다. 2705번님의 종목부터 갑니다. CMG제약 4,165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모멘텀이 좀 사라졌습니다. 예. 모멘텀이 좀 사라졌고,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들,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 모멘텀이 사그라드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한두 종목 정도 주목을 좀 받는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좀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CMG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승 동력이 좀 상당히 좀 소실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제 3,70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할 개연성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차 11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4,400원 위쪽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돌파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 4,400원 이상 매물대가 좀 쌓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위쪽에 4,400원 있는 매물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을 받든가 기간 조정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현재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1차 목표 가격은 매물대가 시작하는 4,400원 정도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기간 조정이 얼마나 이어지냐에 따라서 위쪽에 돌파가 가능하냐 안 나가냐 부분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에
목표가 4,4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CMG제약 말씀을 해주셨고요. 2627번님은 SFA 반도체 5,490원에 비중 10%. 최근에 좀 올라온 다음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SFA 반도체. 예, 지금 시장의 주도주 섹터입니다. 예. 지금 들어가신 그 5,490원에 10%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5,580원에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상승 1파, 조정 2파, 지금 상승 3파거든요. 상승 3파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뭐 5,000원 초반 예상하는데 그때는 비중을 추가로 늘리시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0%까지 늘리시라는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2015년도 중순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SFA가 아니고 SFA 반도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목표 가격은 1차로 8,0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차로 목표가 8,000원. 예,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은 5,000원 부근에서는 기존 매수 물량의 50%나 추가로 100%, 이게 총 20%가 되는 거죠. 추가 매수 쪽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52번님, HLB 매수해도 될까요? 오셨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요? 네, 분명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10만 원 지지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주가는 내려가는 것을 억지로 붙들고 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상 실패나 성공이나 굉장히 논란이 좀 붙어든 이후에 라보세나리오 관련된 결국 이제 이 회사가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탈출을 잡은 게 위암 관련 4차 치료제로 지금 승인을 받겠다는 건데 사실 4차 치료제 같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출 발생 빈도가 일반 의약품을 예를 든다면 4차 치료제로 받으면 한 40~50분의 1 정도밖에 매출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이 출시가 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대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몇십 배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허가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허가 받는 것도 4차 치료제로 지금 허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모멘텀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펀더멘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일단 당분간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현재 이슈화 이후에 급등하고 다시 눌려진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행보 구간에 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9만 원과 11만 한 7~8천 원대를 두고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된 이후에는 박스가 그려지는 그림이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개연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상의 모멘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 손대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HLB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8849번님 SK하이닉스 98,500원의 비중 20%. 역시나 뭐 최근에 매수하셨겠죠? 뭐 이번 달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10만 원, 10만 1,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20%는 뭐 크게 부담은 없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은 뭐 조정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97,000원 정도의 20% 중에 10% 추가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 가격은 11만 원, 12만 원 그렇게 사이에 보시고요. 지금 신고가인데 일단 늦게나마도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오르니까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96,000원에 내려오면 비중 20%를 추가로 10%를 비중 확대하시고 목표 가격은 12만 원 전후 그렇게 설정을 하시되 이 방송을 쭉 들으시고 제가 또 매도하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주도주 편성하셨는데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6684번님 진원생명과학 4,170원의 비중 35%.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엄청 빠졌다가 이번에 폐렴 여파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기사일생했다고 예. 하죠. 아마 이제 테마가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테마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눈길이 많이 가는 지금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4,170원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 사신 거는 그렇게 잘 사셨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가격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가격대를 좀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테마인 종목을 접근할 때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길목을 지키거나 혹은 지키지 못했을 때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는 그 시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으면 거래량이 어제 터졌죠. 어제 터졌고 양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하고 뛰면 바로 이제 오늘이 팔아야 되는 날이죠. 테마의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제 이후에 오늘 갭 상승한 이후에 갭 상승 위쪽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오히려 좀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종가까지 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좀 좋은 가격대 있다면 오늘 이거 치고 나가는 요 가격대 고가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쪽으로는 목표 가격을 일단은 4,7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3,155원인데 이 종목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번 또 위쪽을 치면 오늘 정도에서 고가를 형성하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또 빠졌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몇 번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이틀, 3일 정도 치고 또 내려왔다가 또 우한 패는 가는데 한 달 늘어나면 또 이틀, 3일 정도 치고 그러니까 한 번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치고 눌러주고 치고 눌러주고 이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가권에서 이익 실현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 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사실 뭐 이게 더 퍼지면 안 돼요, 무한폐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주들 찾기에 굉장히 바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다음 섹터 찾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좀 빠르게 이 안에서도 섹터가 돌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장이 개장되잖아요. 쭉 갈 이슈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가? 굉장히 간헐적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대지열병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처럼 테마가 들어왔다 해서 상한가가 4방, 5방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방 정도 나오고 그 다음날 갭 상승하면 다시 사그러 들었다가 또 밑에서 또 침묵을 쥐었다가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또 한 번 상승했다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그러니까 제가 테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핵심주 같은 경우는 2박 3일, 주변주 같은 관련주 같은 경우는 1박 2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몇 번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시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김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림바이오, 이신바이오 올랐는데요. 예. 뭐 아침에 잡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메리스 같이 확진은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설하고 중국은 춘절이니까 한 휴일이 7일 정도 되니까 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게 오늘 새벽에 아니면 오늘 그 아침에 미국 시애틀 공항에서 중국 그 관광객이 판정이 나와서 이렇거든요. 미국이 그것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확진은 안 될 걸로 지금 WTO에서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6695번님의 영우 DSP 바로 이어갑니다. 2,150원에 비중 절반.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150원이니까 예. 한 20%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주조주 섹터인데 이 종목이 주로 LCD 검사 장비, 그러니까 후공정 장비죠. 테스트 장비. 이쪽 증착, 식각 이렇게 쭉 하다가 맨 나중에 모든 공정을 이 벨트를 딱 놓고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공정의 최종적인 그거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률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일단 손절은 매수 가격에서 지금 수익이 나셨는데 25%, 50% 중에서 25% 매도를 하시고요. 저기 손절하시고 만약 잡는다면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잡겠습니다. 5,000원 전후로 잡겠습니다. 5,000원 전후. 예, 목표 가격은 5,000원. 후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높이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2,100원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 50% 중에서 절반 정도 줄였다가 시장을 보시고 다시 이 반등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든지 재매수하시든지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굉장히 또 높게 잡아주셨고요. 3711번님, 예, 후공정이라서요. 예, 예, 3711번님, 이스트소프트 7,900원에 비중 30%.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뭐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살짝 좀 좋아진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래쪽을 좀 보시면은 7,900원, 6,900원 정도의 이제 지수는 좀 형성되어 있는데 위쪽에 이제 7,900원대 위쪽으로 보시면 지난 9월 달부터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이번에 5번까지 7,900원, 8,000원 정도를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고점을 형성하면서 박스권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박스권 대응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거의 박스권 상단 정도에 좀 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900원, 8,000원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하고 7,000원 붙을 때 좀 매수하는 이런 관점에 박스권 플레이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 박스권에 들어오면서 아주 소규모로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들어올릴 만큼 강한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양상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000원 정도를 박스권 상단, 6,900원 정도를 박스권 하단 이렇게 놓고 하단 매수, 상단 매도.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만약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 이 종목이 8,000원 정도 붙을 때 일단 한번 매도를 했다가 7,000원 정도에 붙을 때 재매수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스트 소프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5987번의 비덴트 13,5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비덴트는 그 디스플레이 장비인데 주로 방송용 HDMI 그 케이블 쪽으로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그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13,500원에 질의하신 시청자님께서 작년도 11월, 12월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 타임 놓치셨어요. 이때 11,000원에 여기 보이시면은 이 11,000원에 손절하셨으면 딱 맞는데 지금은 손절 타임 놓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나 OLED 장비 쪽에 올라가니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13,500원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000원의 반등 시 20% 중에서 10% 매도입니다.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종목 교체를 검토하시고 만약에 여기 7,200-300원을 하회하면은 거기서도 절반 매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2017년 8, 9월에 한 10배가 난 종목입니다.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매출액 쪽에서 조금 부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덴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7122번님의 삼성제약입니다. 5,050원의 비중이 높네요. 70%예요.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너무 높게 들어가셨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오늘 이제 대부분 좀 비슷하신데 박스권 상단 고점에 좀 물려서 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 종목은 11월 달, 12월 달에 그 라이선스 받아서 임상 3상 들어가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때 모멘텀을 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때 뭐 젠백스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라이선스 받았던 부분은 본주는 대부분 본주의 임원들은 차익 실현을 좀 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모멘텀이 좀 사그라들었는데 반대로 이제 요 가격대에서 좀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5,050원 위쪽으로 해서 5,900원 정도, 그러니까 5,000원대가 상당히 위쪽에 이제 매물이 좀 형성되어 있는 거죠. 11월 달에 1차 상승을 주고 12월 달에 2차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시세를 좀 주기는 어려운 모양을 좀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을 3,615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5,05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위쪽에 받았던 이 매물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기간 조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615원의 지지세는 상당히 좀 강한데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는 이제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으신 대로 이 안에 파고를 계속 견디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이 4,245원인데 이 종목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치면서 5,000원에 붙으면 5,000원 가격대에 좀 붙으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비중을 좀 줄이고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고 만약 이 종목으로 승부를 좀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비중을 줄인 만큼 아래쪽에서 한 3,700원, 3,800원대에서 다시 비중을 줄인 만큼 매수하는 방법으로 단가를 좀 조정하고 비중을 낮추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제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1953번님의 포스코 24만 3천원의 비중 20%. 미중무역 분쟁 피해를 많이 본 철강 업종의 대표 주자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점이라고 들어가셨다고 판단하는데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4차 산업혁명을 주장드리냐면은 소위 말해서 박정희 정부라든지 그 개발 시대에 그때는
스틸, 쇠가 여러분들이 종균세 그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쇠가 스틸이 산업의 쌀이었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입니다. 그걸 머리에 확실히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일단 저점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건축 경기라든지 선박 경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늘어나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쪽에 철강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바오 스틸 해가지고 지금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재고가 반도체는 재고 손이 다 돼가지고 지금 올라오는데 철강은 아직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회장이 주로 하는 게 양극재, 연극재,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핵심 배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게 20% 많습니다. 10% 정도 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 섹터의 비중을 한번 매수해 보십시오. 지금은 보유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일 절반 줄이시고 10% 이내 정도면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호재가 나오고 27만 원 돌파, 여기 27만 원 돌파하고 나서 조정 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주식은 제가 주장하지만 조금 비싸게 산다. 그게 맞습니다. 저점에 잡아서 고점까지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는 증시 소문이 왜 나왔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매수 가격입니다. 24만 3천 원, 절반 매도입니다. 10% 줄이시고 말씀드린 주도주 섹터를 조정 때 매수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제 10%는 23만 5천 원에 손절하시고 나머지 10%는 목표 가격은 27만 원입니다.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말씀해 주셨고요. 4477번님, 제이준 코스메틱 4,820원에 비중 20% 손절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이게 우한 폐렴의 여파를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꼽히면서 이 마스크팩 만드는 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좀 시초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종목은 이제 코스메틱 관련돼서 중국 쪽으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중국 쪽 마스크팩 쪽 관련해서도 중국과 상당히 연관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이 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손절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게 시세는 아직까지 살아 있고 다만 이제 이 우한 사태로 해서 이제 밀려내는 부분이 좀 큰 거죠. 진입하신 부분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제가 이제 상담 좀 해드렸는데 직전 고점에서 이제 진입하신 가격이 딱 몰려서 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결국에는 이렇게 고점권에 들어가면 이 하락은 이제 견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지선 아래쪽에 4,2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견디셔야 되고 반등을 나올 때 이용해서 매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반등이 이제 좀 기다리는 게 좀 굉장히 이제 어려워 보입니다. 비중은 20%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시 매도를 좀 하시고 이 사태가 좀 끝나고 난 뒤에 이 종목은 좀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반등 시에 일단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물대는 5,200원대부터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5,000원에 붙을 때 매도 가격을 좀 잡는데 지금은 낙폭이 좀 크지만 여기서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요. 지지선 이탈되지 않으면 반등시 손절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살짝 들어왔다가 좀 꺾이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허만영 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방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모멘텀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반등 시에 물량을 좀 줄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5118번님이 신라젠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보셨어요. 신라젠. 사실 뭐 많은 개인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질문하시는데요? 그럼요. 신라젠은 지금 식약처에서 추가 임상 추가 임상하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팩사백 관련해서요? 네, 팩사백 관련 이제 표적항염제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기간 조정 더 거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간 조정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간 조정 거치시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사십시오. 그리고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10배가 난 종목입니다.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도주가 아니고요. 오늘 어제 급락 나온 한올 바이오파마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주도주 섹터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서서히 매수를 하시고 매수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은 기간 조정을 더 거치고 요 151선
근처까지 오는 2월 초쯤에 기다렸다가 그렇게 매수하셔야 실수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매수 아닙니다. 예.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9087번님 이분도 테마주 이 장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테마주 엄청 들어가셨네요. 제일바이오 10,000원에 100% 들어가셨어요. 너무 과하다 그렇죠. 100%. 예. 완전 단검 승부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잘 되면은 대박이긴 한데 쉽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테마는 길목을 조금 지키거나 길목을 지키지 못하면 관련주의 핵심주와 이 종목에서 핵심주 쪽으로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에 들어가셔서 터지는 날 청산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을 좀 보시면은 10,000원에 진입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날 진입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최대로 나오는 이날 팔아야 되는 최소한 양봉이라고 가능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캡상을 못하면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팔아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파셔야 되는 자리에서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종목이 한 번에 꺾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반등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 반등을 견디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종목이 예상되는 그림은 위쪽에서 일단 매물이 한 번에 다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위쪽에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눌렀다가 또 기간적으로 조금 거친 이후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또 상승하는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너무 고점에서 잡아버리면 좀 전에 보신 종목처럼 이 눌리는 기준선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좀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선이 7,340원에 있습니다. 상당히 밑쪽에 있죠.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관점인데 만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도 뭐 마이너스 한 25, 6%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다. 다음번에는 100% 실는 거는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눌려진 기간 조정, 살짝 가격 조정 이후에 살짝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반등 줄 때 일단 차익 실현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위쪽에 매물대가 이제 1,800원부터 위쪽으로 11,600원 정도까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100%에 너무 높으니까 일단 1,800원 정도에 붙을 때마다 비중 계속해서 10% 줄이십시오. 10% 이렇게 줄이시면서 나중에는 한 20-30%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 위쪽에 11,650원 돌파가 가능한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바이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보면 0140번님 LOT 백큐ම් 이름 어렵네요. 16,0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을 지금 16,000원에 30% 사셨으면은 지금 저기 2017년도 하반기에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절을 한참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최근 52주에 16,000 간 적이 없거든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느냐? 이 그림은 월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무구조가 2017년도에는 2,007억,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693억,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는 3, 4분기까지 1,071억이에요. 그러면 다른 장비회사나 소재 업체는 이미 발주가 이게 반도체 만든다든지 OLED 만들기 또는 2차 전지 만들기 전에 이게 장비 소재는 선 발주를 하거든요. 인벤토리 사이클상. 그러니까 올해도 매출액이 작년도 매출액 1,693억, 2018년도죠. 2017년도 매출액 2,007억. 미달할 거로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탄력이 다른 종목보다 그렇게 세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을 많이 놓치셨는데 업종은 괜찮은데 매출액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렇게 지금 제가 판단이 서는데 16,000원에 30%면 제가 감히 여기서 손절매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들고 계셨는데 당신이 뭔데 손절매 하느냐. 나는 가슴 아프다. 저도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픈데 다행히 최근에 8,000원 지지하고 올라와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11,000원, 12,500원, 12,000원 부근에서 일단 올라오면은 가지고 계신 물량 30% 중에서 절반을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급락이 나온다면은 뭐 한 9,700원 정도에 말씀드린 30% 중에서 15% 손절을 정하시고, 그래서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물론 뭐 이 종목이 이러다가 뭐 이틀 3일 상한가 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 뭐 또 올라가면 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 30%는 여기 보이시는 11,300원, 11,500원에
10% 내지 10% 내지 15% 줄이시고 손절 가격은 9,700원 요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OT 백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8655번님께서 대상 24,400원에 비중 30%.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을 만약에 꼽자면 대상 같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은 굉장히 매출액이나 실적이 좀 안정적이죠. 그쵸.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른 식품회사에 비해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 뭐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매출액이나 영업이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데 그러면 매출액이나 영업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도 아닌데 주가가 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냐면 이 종목은 이제 수급적인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어떤 중장기적인 펀드가 좀 가치를 좀 가지고 좀 미래를 보고 좀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면서 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대상을 보면은 수급의 주체가 매수의 주체가 개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좀 공백이 있다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 같은 종목은 가격적인 안정 부분을 가지고 좀 미래를 보면서 꾸준하게 매수해 들어오는 중장기 펀드가 유입이 됐을 때 이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수급적인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좀 답답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바닥은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추가 하락 가능성은 펀더멘탈로 볼 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1,300원 정도, 21,000원 정도를 지지선을 놓고 대응하시면 더 이상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크게 나올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없고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크게 상승하기는 좀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을 23,7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4,400원인데 그 가격대에 좀 붙을 때 일단은 정리를 좀 하시면서 향후 움직임을 다시 다른 종목으로 보거나 교체하시거나 다시 좀 관심을 가진다면 기간 조정에 좀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갈게요. 0833번님께서 상하프론테크 17,0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하프론테크는 저번에 보유종목 진단을 하신 분이 또 하신 것 같은데. 뭐 종목들이 예. 많이들 겹쳐요. 그렇습니까? 지금 2차전지 그 삼성 SDI 캔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조금 손실 상태입니다. 비중이 20%니까요. 일단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나 이런 걸 좀 꼼꼼히 찾아보시고 저점은 11,000원대 지지가 좀 강력한 걸로 보는데 20% 정도면은 뭐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목표 가격은 여기 보이시는 19,000원대 19,500원에 잡으시고 내려가면은 그 17,000원 중에서 16,500원, 16,000원 이탈하면은 일단은 절반, 20% 절반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 가격하고 손절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요일 시장 동시호가 저희도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잘 달립니다. 2267, 어느새 또 2270포인트대까지 올라옵니다. 코스피가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들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시 정리해보면 거의 조정 없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죠. 장 초반에 좀 공포가 있긴 했습니다. 2236부터 지금 저점 대비해서 30포인트가 올라옵니다. 오늘 파란불도 좀 장 초반에 보이긴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 뭐 거의 30포인트가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힘 좋게 지금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고 급등장으로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수급을 좀 볼까요? 기관이 좀 많이 사주죠. 기관이 2,676억 원을 순매수를 해주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고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옵니다. 2,174억 원의 금투 쪽에 매수 물량이 있고요. 개인이 어제 많이 샀습니다. 개인이 어제 산 물량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던 부분이 있어요. 3,605억 원을 어제 매수했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합니다. 3분의 2 정도로 지금 개인들은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 좀 줄이네요. 597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 좀 줄였고요. 선물 쪽에서는 매수 물량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자연스럽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갑니다. SK하이닉스 다시 10만 원 터치하네요. 힘 좋습니다. 이 두 종목이 사실 다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네이버가 옆에서 또 도와준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알게 모르게 지금 어느새 45만 원까지 터치를 합니다. 코스피는 사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을 봤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요즘에 트렌드다, 이런 얘기들과 나올 정도로 잘 달립니다. 5종목 모두 다 빨간불 켜주고 있고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무려 8%대의 상승입니다. 현대차 상승의 이유, 오늘 컨콜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슈퍼 신차 사이클 수익성 개선에 총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올해 판매 목표를 10만 대를 넘어서 11만 6천 대로 잡았고, 컨퍼런스 콜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동안에 눌려있던 주가 하루 만에 모두 다 폭발시키면서 오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주가 저점이 11만 500원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뭐 15,000원 이상이 저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지금 열흘 만에 올라오는 상황이고, LG화학,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LG생활건강 모두 다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볼까요? 자, 688.13포인트, 코스닥도 무려 지금 1.72%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뭐 조정 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지금 동반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만 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시장 모두 개인이 지금 팔고 있는 시장이고요. 여기는 외국인까지 합세를 하다 보니 지금 잘 달리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5%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HLB도 상승하고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내리던 KMW까지도 상승 흐름으로 모두 다 전환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펄어비스, 메디톡스, 휴젤은 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9%가 넘게 올라가고, 원익 IPS도 하루 살짝 눌려있다가 올라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지금 눌림목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2만 원 지켜주면서 상승 흐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할 것 없이 잘 달리는 모습이고,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 분명히 체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어요, 이번 주에는. 예, 그리고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 급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뭐 엄청난 물량 오늘 쏟아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개인들은 좀 경계 심리가 나왔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쏟아지는 물량을 기관이 중심으로 이제 좀 받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수하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하면서 의약 바이오 업종이 2% 넘는 급등, 우한 폐렴 관련된 부분이 급등을 좀 이끌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중심으로 외국인도 소폭 매수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이제 IT 업종을 중심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시장은 변함없이 강세장을 좀 지속하고 있고, 연휴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좀 높아져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변수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라는 부분이 연휴 직후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종목 간의 갈림이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상승장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 청산을 좀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청산을 해야 될 종목과 계속 끌고 가야 될 종목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IT 섹터가 굉장히 또 역시 강하게 좀 가고 있는데,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바이오 제약 쪽으로도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차별화되고 있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슈가 없었던 종목들은 여전히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거나 혹은 실적이 좀 받침되는 대형 제약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또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좀 차별화 양상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연휴 전에 시장 흐름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김 의원님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습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3개월 동안 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관화 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뭐
내일 필요하신 개인 투자가들이 현금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관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외국인이 잡고서 그 다음에 경기가 돌아서면은 기관화 장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ELS나 ETF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대형주를 추가로 편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구정 명절 지나고 나서도 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께서 남겨주셨고요. 이제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23%나 올라가네요. 2267.25포인트, 2270선에 바짝 붙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1.74% 급등한 688.2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1164원 60전에 어제 오름 부분을 조금 이제 눌러주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조금 더 나눠본 뒤에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965번님의 종목입니다. 위지코프라는 종목 올라와 있고요. 1347원에 비중 5%. 이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종목은 이제 단기간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급등을 봤을 때 바로바로 청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이제 대부분 상담하시는 분들이 비슷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매수 가격이 1347원 정도인데 대량의 거래량이 고점에서 돌파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날 청산 시점인데 여기서 사셨다 그렇죠. 항상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내가 급등주와 관련된 테마주 혹은 급등주와 관련해서 진입을 하시면은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보다 최고 거래량을 이루는 날, 요 날은 진입하는 날이 아니고 청산하는 날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1차 시세를 내고 지금 눌려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앞전에 11월 달에도 한번 시세를 냈던 구간이고 다시 이제 시세를 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위쪽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매물이 다 전부 다 출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의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117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117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를 좀 하셨다가 반등 줄 때 가격대가 13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비중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지코프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9899번님께서 더본 비주원이 더존 비주원 아닙니까? 예, 더존 비주원인데 종목을 잘못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름을 저희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주가가 끝나서 시간에서 사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 지금 9600원에 끝났는데요. 아까 25분 전에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도 2018년도 영업이익이 540억, 올해 영업이익이 2019년도죠. 올해 640억,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217억을 예상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텐데 제 주종목입니다. 영업률이 25%인데 만약에 오늘 시간 외라든지 내일 아침에 들어가시면 비중을 15% 이내에 들어가시되 목표 가격은 96,000원, 5,000원 그렇게 설정을 하시되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가시되 손절은 꼭 말씀드린 대로 일부 손절을 정하셔야 됩니다. 손절 가격은 88,000원, 목표 가격은 97,000원, 96,000원 그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존 비지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 외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좀 담아봐도 돼요? 시간에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혹시 빠지면? 아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소프트웨어에서 25%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나오고 지금 현재 다 네이버나 비슷하게 어떤 ICT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이익을 회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이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시간에서 빠질 일이 없을 겁니다. 특별하게. 오늘 신고가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네, 올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여기서 사셨어야 돼요. 여기 요날 사셨으면 딱 좋은데 이날. 제가 다른 분은 가격과 날짜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이날이 저기 1월 6, 7일 같은데 그날 한번 장중에 밑에 꼬리 달린 날 그날 사셨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면서 산다는 것은 비중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 15% 하시되 두 번 나눠서 하시고 그리고 목표 가격은 97,000원 이 정도 보시되 그 종목도 손절하면은 88,000원, 7,000원에
매수하신 15% 중에서 7.5%는 손절을 설정하시고요.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좀비 지원 들어봤고요. 3951번님이 한솔케미칼 11만 7,500원에 비중 15%.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좀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예. 좋은 종목이고, 근데 너무 고가에 사죠. 오늘 아마 사신 거 종가 근처에 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고가에 사셨습니다. 이 한수케미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케미칼 화학 쪽에 굉장히 작년 실적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한수케미칼은 IT나 반도체 쪽 소재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실적이기 때문에 다른 그냥 일반 순수 석유화학제 그 섹터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승 추세가 지금 지속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죠. 한솔그룹이 대부분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펀드 물량이 중장기 펀드 물량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마 매수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상승은 조금 위쪽으로 더 이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13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지선은 아래쪽에 10만 5천 원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조금 가열권에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사셨기 때문에 조금 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개의치 마시고 지지선 지키면서 위쪽으로 13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솔케미칼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0082번님은 코스모신 소재 여쭤보셨네요. 13,8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13,800원에 800원에? 20%에 사셨으면은 예, 2019년도 6월 달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 종목은 뭐 매수 사인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9,000원 정도에 151, 121선 돌파하면서 지금 다른 것보다 지금 부진한 게 오늘 그 실적을 발표했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도 매출액이 409억, 전년도 대비 7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억 적자로 발표가 됐거든요. GS 계열 그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 매출액이 70% 줄었으면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어떤 주주총회 가셔가지고 지금 손실인 상태인데 주주총회 가셔가지고 사업 비즈니스 어떻게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꼭 보시고요. 길게 가져가신다면 지금 손절 타임도 놓치셔가지고 그래도 여기 보이시면 9,500원, 9,500원 만약에 터치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20% 중에서 10% 추가 매수 하시되 그 비중을 더한 가격에서 마이너스 10% 손절 가격을 정하셔가지고 반등하면은 매수하신 가격 14,000원 전후에 일단 절반을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주총회 가셔가지고 대표이사 면담을 하셔가지고 한번 따지십시오. 따지셔가지고 지금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뭔가 왜 그러냐면 2차 전지가 지금 호황 국면인데 왜 매출액이 왜 줄었느냐 이건 주주로서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꼭 그렇게 하셔야 주식을 더 투자할 때 배움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73446번님께서 아리피 3,100원에 비중 15% 한번 온 것 같은데요, 이거 예전에? 네, 예전에 한번 상담했던 예. 기억이 나고요. 이 종목은 뭐 우리가 알고 있지 리튬 전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LCD 패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LCD 패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2차 전지 부분은 좀 모멘텀이 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LG화학의 지금 주 고래처라고 하는데 공급되는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기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밀려 내려왔고, 어느 정도 그 주력 섹터에 좀 살짝 걸쳐 있는 부분도 실제로 주가에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안팎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3,1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아래쪽에 이제 2,175원 저점을 좀 잡았는데 아마 2,175원 여기를 이제 더 하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빠질 만큼 나빠졌고.
있고 이제 바닥권을 형성할 만큼은 좀 돼 있기 때문에 2175 하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3,100원에서 얼마나 올라가겠냐라는 부분에서 실제적인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기술적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이시아 전지와 관련된 리튬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늘어나야 됩니다. LG화학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175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3,100원인데 위쪽으로 이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붙을 때 3,450원 정도, 3,450원 정도에서 일단 청산하고 만약에 좀 더 탄력적인 부분을 좀 보시겠다면 종목을 좀 교체할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EP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